안녕하세요. 신경원입니다. 약 6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통하는 클래스 방송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지난 6개월간 어떠셨어요? 그냥 일상을 큰 변화 없이 지내신 분도 있으실 테고 뭔가 큰일이 있었던 분도 계시겠죠? 저는 그동안 브런치에 글도 쓰고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글도 공유하고 소식도 전하고 또 대화법에 대한 강연과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. 통하는 클래스 구독자분들에 대해서는 늘 궁금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훅 흘렀어요. 말투 연습을 시작합니다 책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서 4월에 바로 2쇄가 나왔어요. 가끔 제가 후기를 보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입가에 미소가 절로 제가 아이패드를 잘 애용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 얼굴 대신 어눌한 손놀림의 패드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영상 업로드를 더 미루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좀 조용히 인사드리고 싶기도 해서입니다. 지난 6개월 동안 제 인생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었어요. 살다 보면 남들이 겪는 것을 내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. 저는 지난 5월에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. 봄에 갑자기 엄마가 떠나셨어요. 드라마에서 한 아이가 어른도 엄마를 잃으면 슬퍼요 라고 묻는 장면이 있었어요.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. 40이 넘고 50이 다 되어가는 어른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엄마가 떠난 슬픔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.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고 일상을 예전처럼 다시 사는 듯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. 언젠가 한 책에서 저자가 부모님을 연이어 떠나보낸 후에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10년간 무기력에 빠졌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. 가슴에 큰 구멍이 났다고요. 당시에 그 문장들이 참 기억에 남았거든요. 도대체 어떤 슬픔일까? 제가 이제 하늘나라, 엄마 이런 단어만 들어도 그리움이 솟구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.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. 그동안 혹시 머리로만 이해하는 슬픔으로 누군가를 어설프게 위로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도 되었고요. 또 하나 제가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은 슬픈 일을 겪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이미 그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위로의 말은 확실히 달랐어요. 너무 잘 아니까. 긴 말이 아니라도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슬픔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매우 어려워했어요.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언제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제야 연락을 해요. 상상도 안 되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.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고 분명히 위로가 돼요. 왜냐하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.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순간을 지나쳐 버리면 상대방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놓치게 돼요. 슬픔의 감정은 우리가 평소 경험하기 어려워서 막상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. 조심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위로가 된답니다.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괜찮아 라는 말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해요.
괜찮아,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, 이제 편하실 거야 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잘 맞을 수도 있죠. 너무 많이 아파서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. 그렇다고 해서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이 괜찮지는 않을 거예요. 가까운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은 상상도 못할 만큼 슬픕니다.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, 그런다고 해서 슬픔이 덜한 것도 아니에요. 상대방이 슬픔을 크게 느낀다면 충분히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해요. 엄마가 떠난 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자신에 대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. 40년간 풀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던 게 있었는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. 그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나눠보겠습니다. 대화법 외에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또 하나 더 생겼어요.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누구나 결핍이 있잖아요. 그 결핍이 자신의 인생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그동안 관계와 대화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가 생겼어요. 우리가 대화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새삼 공감이 우리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습니다.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오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. 감정이 불안정해지고요.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,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공감을 못 받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. 대화를 연구할수록 저의 과거를 자꾸 소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슬픔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죠. 하지만 그 슬픔의 감정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이 소중한 하루하루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합니다. 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고요. 그래서인지 갑자기 몸무게가 최근에 4kg가 빠져버렸어요. 그래서 몰골이 좀 말이 아닙니다. 20대, 30대에는 날씬할수록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네요. 요즘 다시 살찌려고 노력 중이에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결핍이나 대화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어설픈 패드 손짓 어떠셨어요? 오늘 반가우셨으면 꼭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